안녕하세요. 검단 럭스부동산의 김 사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파트나 상가 리뷰가 아니고요. 이제 벌써 오늘이 7월 3일인데 벌써 지난달이죠. 6월 21일 날 이제 정부에서 6월 21일 대책이라고 해서 언론 보도를 했어요.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저는 딱 그 3가지 정도만 지금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. 우선 첫 번째로 그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조금 바뀐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임차인 분들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. 네, 그러면 먼저 이번 정부에 들어서 세제 개편된 게 조금 있죠. 아무래도 좀 부동산 쪽으로 조금 집중되어 있는 편이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가 다주택자 분들한테 우리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1세대 1시적 2주택에서 그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더 늘려준 것들도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좀 혜택을 준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서 조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, 우선 왜냐면 이게 작년에 생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상생 임대인이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조금 그 착한 임대인이라는 얘기인데, 우리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임대를 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전 임대가 대비해서 계약을 하실 때 직전 임대가 대비해서 5% 이내로 많이 올리지 말라는 그 제도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임대가를 올리지 말란 얘기예요. 그 과도한 게 직전 대비해서 5%고요. 그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어떤 게 바뀌었냐면, 원래 그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 중에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이고요. 내가 이제 임대를 놓는 그 주택이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내에 들어온 주택에 한정됐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이지만 앞으로 향후 다 처분하고 1주택만 남길 거다. 근데 그 1주택을 임대를 할 거다.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게끔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기준시가 9억 원이라는 요건도 없앴어요. 왜냐면 요즘에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서 아마 9억 원들이 넘는 주택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삭제를 시킨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나는 지금 다주택자인데 앞으로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빙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듯이 일단 먼저 혜택을 주고요.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안에 그 내가 처분한 거, 그 서약한 거를 지키지 못하면 아마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, 가장 크게 바뀐 게 이거예요. 현재까지는 원래 상생 임대인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그 혜택이 있었냐면, 우리가 현재 조정지역에서는 내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보유 2년은 당연히 붙고요. 그 보유 2년 중에 거주가를 해야 돼요. 내가 그 전입을 2년간은 하셔야 그 주택에 한해서 현재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으로 바뀌었죠. 그 이내가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혜택을 받는데, 원래 기존에는 상생 임대인에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간은 면제를 해줬어요. 왜냐면 현재 이 집에 내가 전세나 월세를 줬기 때문에 내가 거주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간은 그냥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1년간은 거주를 해주는 조건이었는데, 이게 이번에 지난달 2월 21일 날에 완전히 바뀐 게 1년이 아니라 그냥 거주 요건 2년 자체를 다 충족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없애버린 거죠. 삭제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
조정지역에서, 당연히 조정지역이니까 요즘 집값들이 많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내가 현재 다주택자예요. 집이 2채, 3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향후 다 처분을 할 거고 맨 마지막에 한 주택만 남길 그 예정이 있고, 그 주택에 대해서 그 상생임대인, 즉 직전 계약 임대가 대비해서 5%를 넘기지 않을 거라면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. 왜냐면 거주 요건 2년간을 면제시켜 줬기 때문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상생임대인 지원이라 그래서 좀 크게 바뀐 내용이고요. 또 그리고 주택가격 그 기준시가 9억 원을 삭제시킨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. 그 기존에는 그 상생임대인들이 그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이 됐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워낙 그 기준시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거의 잘 없잖아요. 하기 때문에 9억 원 이상인 집들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임차인분들한테도 조금 좋아할 만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.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죠.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는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제가 어제 날짜 7월 2일 날짜로 보니까 뭐 3%대 초반도 잘 없는 것 같고 뭐 3%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그래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 치고는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.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. 우리가 연봉,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. 소득 연봉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나라에서 되게 저렴 1%대 초중반서부터 2%대 초반까지 이제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는데, 근데 이게 무조건 모든 뭐 서울의 고가주택이나 뭐 이런 데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현재 수도권에는 보증금이 3억인 주택에 한해서 또 한도는 1억 2천까지 대출이 나왔고요. 지방은 전체 보증금이 2억인 집에 한해서 8천만 원까지 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는데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. 현재 수도권에서 3억에 뭐 물론 찾을 수는 있지만 잘 없잖아요.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서는 4억 5천까지 이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줬고요. 4억 5천만 원 이내인 내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, 그러면 이제 한도가 원래는 1억 2천만 원까지 나오던 게 1억 8천만 원까지 6천만 원이 지금 더 나오게 됐고요. 지방 같은 경우는 2억 5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했잖아요. 그 2억 5천만 원에서 원래 대출이 8천만 원까지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1억 2천만 원까지 좀 더 확대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알아보세요. 조건이 조금 더 좋게. 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이걸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금리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.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면 꼭 받길 원해요. 원한다는 게 아니라 받길 바래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우리가 그 대출이 나왔으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, 우리가 아무리 1세대 1주택이 처분 기한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줬다고 한들 우리가 보통은 새로 신규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. 근데 이 대출을 받을 때 현재는 처분 서약서를 써요. 이게 뭐냐면 내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을 하겠다라는 처분 서약서를 씁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1년에서 뭐 2년으로 우리가 처분 기한을 늘려줬다고 한들 대출에서 막혀요. 왜냐면 대출은 현재까지 원래는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가 6개월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양도소득세 기간하고 같이 맞춰줬어요. 2년으로 맞춰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기존 집에서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조금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 같아요.
그리고 전입의무는 없어졌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원래 그 현행은 연소득 그 7천만 원 이하, 당연히 여기 연소득에는 부부가 합산되는 거고요.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시면 현재 수도권에는 4억이고요. 비수도권에는 3억이에요. 이하였을 때는 최대 50%까지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수도권에 집 분양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이 4억에는 분양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발코니를 확장을 하잖아요. 발코니 확장 가격도 다 그 과세 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4억 이하인 집을 찾기가 사실상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. 이런 거를 감안을 했는지 이제는 연소득 원래는 부부 합산 7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이 연소득도 같이 삭제가 됐고요. 그다음에 수도권 4억, 비수도권 3억 이런 주택가격 금액 제한도 없앴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한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를 해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를 200만 원을 우리가 감면해준다고 해서 집을 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거는 올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부터는 소급 적용까지 해준다고 해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상생임대인, 그 다음에 임차인 분들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, 그 다음에 집을 처음으로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조금 바뀌어서 물론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되게 간략하게 저는 부동산 경제나 그런 거 전문적인 건 아니니까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.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기 위에 저희 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검단 럭스부동산의 김 사장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